자, 주제통합 3강은 역시 어려웠습니다. 자, 한 문제를 해결을 해봤고요. 나머지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문이 별로입니다. 진짜. 뭐야? 그냥 1번에 왜 틀린 건지 모르겠어. 1번에 틀리기 새끼야. 자, 볼게요. 내가 아니야, 내가? 일단 기억은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은행은 대출로 인해 발생한 원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인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증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증서에는 뭐 이제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 이것을 원금을 갚아야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기 뭐 2년, 3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원이다. 자, 그림자 금융이 중요한데요. 그림자 금융에서 동그라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밑줄 하세요. 은행 시스템 밖에 있어 건전성 규제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자 보호 등과 같은 은행 수준의 규제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그거 5천만 원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예금한 게 5천만 원까지라면 거기까지는 다 돌려줘요. 뭐 은행이 망하든 뭐 여러 가지 있든 다 돌려주는데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6천만 원을 못 받고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이 그림자 금융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와 각종 펀드, 신탁,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반면에 밑줄 그림자 금융은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대출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자, 얘네는요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하죠. 그럼 대출을 실행하면 당연히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출 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대출 채권을 어떻게 한대요? 시장에 매각을 해요. 매각이 뭐예요? 판다고요. 대출 채권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이때 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를 콘딧이라고 그래요. 자, 콘딧이 바로 요 시장에 매각하는 요 대출 채권을 사는 사람들. 자, 콘딧 네모하시고 콘딧은 도관, 즉 물이나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처럼 돈이 흘러다니는 관이라는 의미이고요. 콘딧은 밑줄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는 어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하는 자금은 펀드 등에 맡긴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자, 이제 복잡하죠? 이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출 채권을 사려면 다시 말하면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뭐를 만들어요? 단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서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주는 사람들이 뭡니까? 펀드 등에 투자한 사람들. 얘네가 이거를 사면 이 돈으로 대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1번 있잖아요. 콘딧은 일반 투자자가 펀드에 맡긴 자금을 이용해서 단기 금융상품을 매각하는 거죠. 팔아요.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자금이 콘딧에게 원활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콘딧이 발행하는 어음 등을 보증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콘딧이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도를 보강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신용도를 높여주는 게 누굽니까?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이런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콘딧은 매입하고자 하는 대출 채권들을 묶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여 신종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자, 대출 채권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묶어요. 뭐 1번 대출 채권, 2번 대출 채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묶을 거예요. 자, 묶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신종증권을 발행해. 신종증권.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이걸 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처럼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만기가 짧은 단기 증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대답하는 증권화를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중개사슬을 만들게 되므로 전통적인 신용 중개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이 중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전통적인 신용 중개는요, 만기가 어떻다고요? 길어요. 근데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이런 증권들은 다 어때요? 짧아요.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신종 증권은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다음 문단에 신종 증권 세모하세요. 신종 증권이 신뢰할 만한가는 결국 그림자 금융이 최초에 실행한 대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 대출 채권이 불량해지고 신종증권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밑줄 신종증권이 어떤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지 투자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신용 위험이 높게 평가되므로 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신용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도를 보강한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여기 단기금융상품 증권이라고 해서 신용도를 보강하는 게 하나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 신종증권에 대한 이 신용도를 보강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도 보강한다는 얘기가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3번에 2번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니은은 기업과 다르게 예금자 보호 기능이 존재한다. 다시 할게요. 니은에는 예금자 보호 기능이 없다고 되어 있고 기업은 있는 셈이죠. 근데 보장받지 못하는 건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는데 보장을 못 해준다 이게 아니라. 있는데 보장을 못 해주면 그게 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으니까 보장을 해주는 거고 없으면 보장을 못 해주는 거죠. 아니 잘못 봤네.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시면 기업은 니은과 달리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 은행이죠? 대출 채권을 보유하는 주체, 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은 맞죠. 그림자 금융에서는 대출 실행 주체는 누구예요? 요 그림자 금융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막 팔리고 막 여기저기 막 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갖출 수가 없어요. 3번도 답이 아니고요. 답은 5번입니다. 네, 니은은 기업과 달리 대출 채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출 채권에 대해서 대출 채권을 이렇게 모아서 신종증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해줍니까? 요게 이제 신용도가 있는 은행에서 이거를 보증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요 원래가 은행이잖아요. 원래가 은행이니까 은행이 스스로 신용을 보증해준다는 말이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추론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 않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일단은 신용 보강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출 채권에 대한 신용도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종 증권에 대한 신용도를 보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 대출 채권에 대한 신용 보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본문을 좀 보시면요. 234쪽에 상위 트렌치와 하위 트렌치가 나오는데요. 상위 트렌치는 부도날 확률이, 동시에 날 확률이 0.1 곱하기 0.1이니까 0.01이에요.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하위 트렌치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0.9 곱하기 0.9에 0.8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트렌치는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이 99% 보는 것이고 하위 트렌치는 부도가 나지 않을 확률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상위 트렌치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것은 말장난인 거죠. 왜냐면 결국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에서 빠진 9%를 위로 올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은 같아요. 같은데 위에 있는 애들 상위 트렌치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험 총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험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5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4번 문제 진짜 많이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려요. 이게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림자 금융의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특정 상품이나 특정 회사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림자 금융은 채권들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죠. 레버리지는 쉽게 말하면 내 돈이랑 내 돈이 아닌 빌려오는 돈이 있으면 내 돈에 비해서 빌려오는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400%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4천만 원을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빌려왔으니까 나중에는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높다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의 경우는 자금 조달의 경우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죠. 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잘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경기가 호황일 때 채권 발행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불황일 때, 경기가 이제 불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채권 발행이 감소한대요. 그래 이게 뭐냐면 이거를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경기가 좋으면 같이 덩달아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덩달아 안 좋아지는 거. 경기를 따라가는 게 순응성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 채권의 부도 확률입니다. 자, 부도 확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낮아져요. 자,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확률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경기가 잘 들어오는데 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확률은 높아져. 그럼 얘는 뭐야? 경기랑 반대로 가니까 경기 역행성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대출 채권도 안전한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도 대출 채권보다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니까 그럼 대출 채권이 위험해지면 모든 트렌치별 신종증권의 가격은 내려가요. 내려간다. 이 경우 그림자 금융은 자금 조달과 운용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런 위기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레버리지가 커지면 안 되니까 레버리지의 비율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니네 400% 너무 커. 야 200%만 해. 하고 그 규제 비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경기 호황기에는요 그림자 금융의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규제 비율을 낮춰요. 200%만 해라, 100%만 해라.
그래서 증권화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기 불황기에는 이 비율을 완화해서요 증권에 대한 보다 관용인 정책을 수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경기가 좋을 때는 채권을 많이 만드니까 자꾸 남의 돈을 빌려오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순응성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억제하고 싶은 거예요. 당국에서는. 경기가 좋으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경기 순응성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경기 순응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아이고 괜찮아 이거 좀 더 해도 돼 라고 이렇게 해준다. 우쭈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가 내려갈 때 채권을 안 만드는 걸 경기 순응성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려갈 때도 경기 순응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인 겁니다. 자, 규제당국은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그림자 금융의 자금들의 경기 순응성을 낮춰요. 맞아요. 불황기에는 역행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똑같이 순응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정말 많이 틀렸어요. 자, 보기 1번 보시겠습니다. 규제당국의 금융회사 레버리지 때는 규제 비율은 경기 역행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경기가 좋잖아요? 그럼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비율을 낮추는 거죠. 규제비를 낮춰요. 경기가 좋으면 낮춘다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규제비를 높여준다고요. 완화에 따라. 그럼 거꾸로 가니까 경기 역행성을 갖는 게 맞죠. 1번은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기 3번. 규제당국은 금융회사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그러면 연기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번 무너지면 다른 애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얘가 어떻게든지 손실이 있더라도 그거를 흡수할 수 있게 힘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출을 낮추고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뭐요? 다음 보기 4번. 규제 이전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신종증권의 발행 규모는 경기가 불황일 때보다 호황일 때, 이건 뭐 당연하죠. 호황일 때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니까. 자, 그래서 4번에 답이 5번인데 이게 진짜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킬러 문제였다. 날 죽였네. 이야. 그럼 드디어 재밌는 문학. 2번이 독서가 제일 어려워서 뭘. 자, 고전시가 부분이었죠? 아, 여러분들 고전시가 원래 이거 이제 한국말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외계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지? 한자로 아닌가? 뭐라는 거예요? 고전 시간을 자, 고전시가 1강부터 5강까지 숙제였죠? 예. 아 이것도 재밌었는데. 독서하고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그 문제 풀 아, 때 너무 잘 때. 독서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독서가 경별력은 제일 커요. 독서에도 결정이 납니다. 소데스. 소데스? 소데스까도 아니고 소데스. 아 소데스가? 일본어 국어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 1번.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은 이미 물을 건너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서는 제가 꽃을 바치고 싶습니다. 다에서는 그만 깝쳐라.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신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 청주에 대한 안타까움인데요. 1번은 맞죠. 그러니까 가는 맞죠. 근데 뭐 나에서 뭐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타깝다 뭐 이런 건 아니고 3번은 더 이상 뭐 안타까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1번이거든요. 2번도 보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보기 4번. 꽃이 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기서 청자는 이제 수로 부인이니까 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화자의 진심을 상징한다. 오, 요거 맞네요. 요거. 내 마음을 이렇습니다. 공은 싸움을 통해 청자가 얻은 것으로, 뭐 아무래도 뭐 거짓 후퇴를 했긴 했습니다만 상대 입장에서는 뭐 이긴 거니까 앞으로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겼으니까 계속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4번은 맞는 것이고 5번.
암소가 화자가 한순간도 버려둘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니죠. 왜냐 소를 놓고 내가 올라가겠다 했으니까 뭐 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미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의 족함. 이 족함은 청자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어 포기할 수 있는 감정. 뭐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에 4번이고요. 예. 다음 고전시가 2강 1번에 2번 2번에 5번. 자, 3번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원이 닭이봉하니 추월이 양명이하니 이거는요 원래 도연명의 시에는요 당연히 한시이기 때문에 조사라던가 어미가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말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조사나 어미를 넣어서 토를 달아서 바꿨다라는 점. 그럼 3번은 맞네요. 보기 4번. 한 곳을 들어간 육관대사 성진이는 석교상에다 팔선들이고 희롱한다는 뒤이은 지어자 조울시구와 함께 작품 주제와 거리가 먼 표현. 실제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해서 거의 뭐 체념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얘네들이 행복하게 잘 지낸다라는 것은 주제와는 좀 멀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현장에서 통속적인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4번은 맞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병풍에 그리는 황교의 스탈기의 두 날개를 등덩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어 4병 1점, 그러니까 새벽 1시 24분 정도라고 그랬죠. 날 새라고 꼭 끼어 물거는 오려는가는 기존 사설시의 표현을 차용했다. 이건 맞아요. 그 나와 있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본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자 미사의 사설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 하자는 거예요, 주제가? 어디요? 여기 3번 보기 3번, 그러니까 48쪽 제일 밑에. 벽상에 그린 거요? 그거. 주제가 뭐야? 옷을 그려. 약간 슬프다. 그런 건가? 아니, 빛나래. 계속 놀자라는 거잖아. 네. 그냥 수탉이 울 수가 없잖아. 네. 울 때까지 놀자. 노세 그려가 놉시다 그려. 그러니까 주제를 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그건 몰랐는데. 근데 몰랐는데 답은 맞췄네? 나머지가 다 맞잖아요. 아, 문제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정말. 아, 이건 이제 훌륭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3번. 가의 씨는 가윈날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해서 임을 모시고 지내어 오늘날이 가인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가윈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의문의 방식을 활용해서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 왜 안 오느냐, 너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자, 다음 고전시가 3강의 1번은 4번. 자, 보기 2번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나에서 야광명어를 흑색인 밤과 대비하여 표현한 것은 불안감을 느끼는 화제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임에 대한 충정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4번에 나에서 내린 물을 보고 적색의 피눈물을 떠올린 것은 애통한 화제의 정서를 강조한다. 뭐 그렇죠. 이 물이 빨개질 수는 없지만 그만큼 너무나 슬프게 울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연상했다 정도로 보신다면 근데 맞는 거예요. 3번에 이 야광 명월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가 자기가 아니라 이 나쁜 놈들, 간신들을 거시기 할까봐 불안해가지고 약간 자기 나 좋다, 안 좋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설명을 다시 제대로 좀 해주실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두렵다고. 그게 불안한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나 그래서 3번이랑 4번이랑 헷갈렸는데.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리라는 것은 밤이 되더라도 어둡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확신 아니에요 이거? 확신이야? 서리법이니까. 나는- 나는 계속 밝을 건데. 그런 얘기인데. 어두워가지고 어쩌라고 이런 거. 네.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잘 맞췄거든요. 일단 보기 3번을 보시면 달에서 화자가 이별하던 날에 본 압록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통해 맞죠? 인조의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작가의 비극적인 상황 맞네. 3번은 사실 맞아요. 이거 뭐 설명드릴 게 없어 사실. 보기 4번 달에서 화자가 압록강 물빛이 바뀐 것을 처음 본다는 허여센 사공의 말을 인용한 것을 통해 인용했죠? 두 왕자가 타국에 볼모로 끌려가게 된 상황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다. 이것도 맞죠? 오랜 세월 동안 처음이란 얘기예요. 5번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라에서 화자가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농촌을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하여 은거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에서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인식했다면 현실을 도피했다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조정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에서 도피했다, 은거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맞추기 좀 안 좋은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4강의 1번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보기 3번을 고른 사람이 보기 2번을 고른 사람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와나는 동일한 시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데 가에는 울고가 반복됐어요. 다는요 반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니야. 다음 3번에 나와라는 명령형 표현을 사용했대요. 나는 한치 마시오 라는 명령형이 나왔어요. 라는 내 말 들어 전하여 주렴 이렇게 명령형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화자의 다짐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인데요. 나에서는 어찌 자세히 보리오 라는 물음의 방식. 다는 저 세만도 못하느냐 라는 물음의 방식.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니은은 꽃 아래에 근데 오히려 다리를 저는 나비이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네? 2번이요? 2번은 답이 2번이라고요. 만약에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빨리 갔으니까 저 꽃아래에 눈물을 줍고 있는 얼굴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잘못된 거예요. 얼굴을 봤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뒤뜰은요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고요. 보기 4번 리을의 한양성 안에는 이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자가 임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으니까 기러기에게 부탁을 하죠. 4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있는 곳이 한양성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아니고 기러기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라는 말은 시적 화자는 한양성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있는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서 내 말을 전해주라가 아니라 내가 없고 이미 계신 한양성에 들러서 내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을 고르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자, 화자가 꾀꼬리의 울음이 정이 있게 들린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 건데요. 꾀꼬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인데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상관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투영된 것이니까 감정이입을 생각해서 2번을 골랐다면 나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화자가 그 꾀꼬리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부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2번은 맞다고 할게요. 자, 보기 4번. 가에서 말은 가자고 울고 있고요. 화자의 말과 나에서 임, 이별, 하울 적에 저는 나기 하나는 타인의 말. 타인의 말. 모두 말과 나기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말이 간다? 그럼 이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임, 이별, 하울 적에 저는 나기를 하나는 타인의 말. 이것도 어쨌든 나귀는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일단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나귀이기 때문에 100% 말만큼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얼굴을 좀 보게 해주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별을 수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부정적일 수가 있다는 점에서 4번을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보기 5번. 다에서 꾀꼬리를 자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화제의 말과 이거는 뭐 맞죠? 라에서 임을 보러 가다는 외기록의 말을 통해 꾀꼬리는 외기록과 달리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을 어떻게 알아? 내가 처한 부정적 상황도 아니고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고전시가 5강의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네, 특정 자연물이 표성하는 가치가 이 조홍감이죠. 조홍감을 통해서 효심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시 할게요. 특정 자연물이 이제 유자면 그것에서 나타나는 효심이라는 가치를 내가 보고 있는 조홍감에다 집어넣어서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면 1번이 답이고요. 3번은 뭐 사실 설명드릴 게 없는 것이 뭐 그냥 외양을 살짝 묘사구이 없습니다. 3번이 답이 아니고 2번에 답은 2번이고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보기 4번에 만균이라는 색덩어리를 길게 늘리고자 하는 마음은 생전에 구매한 학발 쌍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신적 부담감이 아니라 늙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5번 봉황의 무리의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설정은 효가 자연불에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효는 인간뿐 아니라 자연까지 넘어가고요.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5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오늘은 현대소설 나가요? 소설 기다리지. 우리 전에 뭐 하다 끝났지? 소설 소설 됐나? 우리 소설 했어? 했어. 조금 했어. 소설 재밌잖아. 뭔 내용이야? 하지 않았어? 소설이었던 것 같아. 뭐 이거 재미 좀 재미없다고 쌤이 뭐라. 아 그래 그래 158. 근데 재밌던데. 아, 여러분들 매체 잠깐 봐야 돼요. 매체. 없네요? 네. 146쪽. 봤다. 잠깐 좀 볼게요. 146이요? 네, 매체 146쪽. 아니 없으면 그냥 문법만 나오지 않나요? 나 문법밖에 안 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매체를 왜 하는 거야? 왜? 근데 쉽잖아. 나 이거 안 이게 해. 어렵지 난 이게 어려워 나 맨날 그냥 있는데. 나 화장에서 틀려 맨날 다른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체를 1에서 6까지가 이제 그 숙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푼 것 중에서 2번 숙제로 나간 게 제일 문제가 별로였어요. 문제가 빨리빨리 안 풀려. 노잼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면 조금 위험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빨리 안 풀리게
좀 나쁘게 냈어요, 문제를. 애매하게 내, 자꾸. 자, 우리가 이제 146쪽에 3번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3번 문제는 사실은 독서 지문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거 틀린 거 하면 되겠는데요. 144쪽 한번 가볼게요. 144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공휴일로 시작을 해요. 공휴일은 우리 경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밑줄 해봐요. 실제로 금요일이었던 2016년 5월 6일을 당시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4일 연휴가 생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임시 공휴일이 없었다? 그럼 이제 징검다리로 쉬었다가 나갔다가 쉬었다가 이러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소비를 진정시키니까 좋기도 하네. 근데 이제 저 밑에 화면 3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3번을 보시면 개정 전은요. 설날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 추석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 어쨌든 일요일이어야 되고요. 어린이날은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2016년 5월 5일은요.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도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대체 공휴일 1, 2, 3뿐만 아니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이거는 개정 예정이니까 아직 안 됐나 봐. 이게 되면 좋을 텐데. 하긴 뭐 나랑 관계가 없어. 학원 선생은 관계가 없어. 그냥 요일로 나오기 때문에 없지만. 자, 바로 오른쪽에는 동그리 보세요. 만약 개정 후 규정이 2016년 5월 6일에 적용됐다면 그날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이 되어 쉬었겠군요. 아니죠. 목요일에 해당하는 휴일은요. 전혀 대체 공휴일이랑 관계가 없어요. 동그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개정 전이든 개정 후든 보시면은요. 신정이라 그래서 새해 1월 1일은요. 원래가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145쪽에 나와 있는 2023년 1월 달력에서 1월 1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쉰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을 부분, 물병자리의 말을 보면 1월 달력을 보니 바뀐 법령으로도 2023년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법령에 규정된 15일의 공휴일을 다 쉬지는 못할 거예요. 이 1월 1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뭐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 오늘 안 했어요. 아니 매체 안 했어요. 매체. 왜요? 뽑았다. 그러니까 왜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했는데. 그래놓고 무슨 뭐 겨우겨우 뭐 아, 늦지 않고 냈다는 말을 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건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범규한테 아주 그냥 고운 말을 한번 해줬습니다. 야, 이 개새. 에이! 말을 참. 진짜. 꺼져. 네? 꺼져. 얼마나 곱습니까? 곱다 고와. 얼마나 고우면 하트까지 붙여놨겠어요. 감동받았어. 꺼져 뒤에 하트를 붙이셨어요. 아니, 제가. 내가 물. 선생님 기억으로 사하천에서 그 들깨가 곁에 가도 거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다. 오, 오, 분이야? 딴 거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배경화면 만나는 거. 얘 저번에 그림작품에서 만났다? 쌤이랑. 맞아. 진짜